그 변호사님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예. 잘 처리된 사건으로 기억이 되겠네요. 예. 예. 근데 이제 검사 끝나고 이제 변호사로서 지금 이제 사회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고향 여수에 대한 이제 관심과 사랑이 아주 남다른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 지역 발전에 대한 평소의 소신이나 예. 철학 뭐 이거 있으면 이때 좀 밝혀 주시죠. 아, 예. 그 여수는 잘 아시겠지만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그 활동했던 전라 자수영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애국 애족 정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손장원 목사님이라고 좀 유명한 분이 계세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의 어떤 그 삶을 통한 헌신, 그 사랑의 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여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정신적 자산뿐만이 아니고 여수 국가산단이 있고 그 아름다운 이제 한려해상 남해안을 찾는 1년에 연간 한 1,400여만 명 정도 되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양 관광 휴양 도시이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크고 매력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잠재력에 비해서 과연 여수의 이런 발전이라든지 어떤 주민들의 만족도 이 부분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 정치권의 이 분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대립과 갈등, 취약한 리더십, 이게 발전에 좀 장애물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신뢰받는 리더십 구축,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문제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정말 집중적으로 해결해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국가산단 중에는 율촌산단이 아직 지금 완공이 안 된 상태고 계속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율촌산단에 어떤 기업들을 유치해서 여수가 끌고 가야 되는 어떤 산업의 방향을 지금의 화학단지 위주로 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AI라든지 이런 산업으로 갈 건지 이게 좀 굉장히 좀 큰 현안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1,400만 명, 1년에 한 1,400만 명 찾는 이 관광객들, 관광의 질적 그 향상 부분을 어떤 식으로 모색을 해 나갈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크루즈 입항이라든지 이런 좀 국제적인 그야말로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오랜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그야말로 돈도 좀 쓰고 가는 이런 도시로 만들 좀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좀 생각하는 부분은 이 마이스 산업이라고 이게 전시 컨벤션 사업인데요. 사실 전남 지역에 지금 이 컨벤션 센터가 없습니다. 이제 호남에 보면은 광주에 하나가 있고 군산에 하나가 있는데 전라남도 지역에는 이 컨벤션 이게 지금 없어서 사실 이거를 유치해서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거의 중심지에 있는 여수가 그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리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문제된 이제 공단의 환경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이 공단하고 지역사회에 보이지 않는 또 갈등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공단과 지역사회가 같이 상생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지금 문제 해결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고 또 하나 큰 문제가 인구의 지금 감소 부분입니다. 인근 순천하고 여수의 인구가 자꾸 지금 전에는 여수가 아주 인구가 많고 순천이 적었는데 요즘에 이제 인구가 비슷해져 가요. 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부분에 대한 이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수라고 하는 이 도시를 어떻게 개발을 하고 정주 여건을 좋게 만들어서 여수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느냐 이게 아주 큰 현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평상시에 여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심도 있는
고민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예. 발전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해 줬는데요. 근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지방 행정, 물론 이제 요즘 말은 자치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예. 큰 국지간 사업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정치인의 어떤 결정, 뭐 예. 또 정치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역할이라든가 정치인이 해야 될 어떤 뭐 소신이나 의무 뭐 이런 예.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제 지역의 시장님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떤 시의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잘잘못을 따질 때도 그게 지역 정치하고 연결이 돼 있고 어느 한 리더가 전적으로 모든 결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의 정치 세력이라든지 행정가라든지 공무원들이 전부 연합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시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여수가 약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이 되면서 여수 시장이 계속 단임으로 지금 끝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좀 불안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시장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또 승진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단임으로 끝나고 저희가 믿고 열심히 일했던 그 부분 평가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안정을 좀 어떻게 이루어야 되냐. 이게 우리 정치인들이 집중적으로 그 부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좀 공감대 형성을 해서 앞으로 정치 세력들이 통합하고 포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분열 갈등에서 패가 나뉘는 이런 정치가 아니고 합쳐져서 하나가 되고 뭔가 발전을 모색하는 그런 정치 세력, 정치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생각하시는 대로 항상 우리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게 이제 정치로 많이 인식돼 있는데 예. 그걸 이제 포용하고 서로 이걸 이해하면서 발전책을 모색하는 예. 이제 포용의 리더십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여수 시민께 이제 오셔서 이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네. 당부하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30여 년 동안 법률가로서 이제 봉직을 했는데요. 법률가로서 특히 검사로서 국민들을 돕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정치에 입문을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돕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싶은 생각을 하는데 특히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돕고 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여수에서는 어떤 분열과 대립의 정도가 상당히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어떻게 해결할 건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리더십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이 회복이 되면은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시민들의 마음이 모아지면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또 원칙은 지키면서 문제 해결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선거에서는 통합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또 포용력도 있으면서 내 편뿐만 아니라 남의 편도 껴안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정치의 전면에 내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여수 시민들께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발굴을 해내고 중요한 현안 문제들을 그분들과 함께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재 변호사와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광림엘 TV는 앞으로도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